경기 침체로 들어갈 때의 시그널은 최근처럼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서 예상보다 못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 해고자 수가 늘어났다 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확인하냐? 내가 유료 데이터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대신증권의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9월 전망을 하면서 9월 조심해야 된다, 앞서 말씀하셨던 추석 전후, 추석 연휴 전에 조정이 있다는 것 외에도 미국 증시가 9월에 항상 안 좋았어요. 항상. 그래서 왜 9월마다 시장이 급락을 할까를 봤더니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은 4년 연속 하락했고요. 한국은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MSCI 글로벌 지수, 이머징 지수 똑같아요. 21, 22, 23년 연속 하락. 상승확률 0%. 왜 그럴까를 따져봤더니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 민감해졌죠. 그래서 유동성을 봤더니 똑같이 4월, 6월, 9월 달에 감소를 합니다. 미국 시중 유동성이. 왜 그럴까 봤더니 4월, 6월은 소득세 납부, 9월은 법인세 납부. 그러면은 유동성이 줄어들면 4월, 6월, 9월 똑같이 빠져야 되죠. 근데 9월만 유독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또 찾아봤더니 뉴욕 증시 격언에 로시 하샤나에 팔아서 욤키프루에 사라란 말이 있어요. 어렵죠? 로시 하샤나가 뭐냐면 유대교의 신년이에요. 욤키프루가 뭐냐면 유대교의 속죄일이에요. 그러면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로시 하샤나가 9월 후반부 늦으면 10월 초거든요. 올해는 10월 2일에서 4일입니다.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9월 후반부가 뭘까요? 연말이에요. 그러면은 펀드를 정리하고 싶을까요? 더 사고 싶을까요? 빨리 수익률을 확정하고 북클로징을 해서 내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법인세 납부로 인해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유대교 이슈로 인해서 이 유동성들이 더 위축될 수 있고 매수보다는 매도 심리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9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좀 약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빨리 꺾였어요. 저는 원래 9월 초에는 좀 반등을 했다 꺾일 거로 왔는데 지금은 급락을 한 뒤에 좀 반등을 했다 좀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는 저는 2400선 초중반이면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등할 때 추석 연휴 전이든 추석 연휴 이후에든 반등을 할 때 코스피가 2650을 뚫고 가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뚫고 가면 2700선도 넘어서 2500선대랑 그리고 2700선대 박스권 등락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조금 더 모색할 수 있는, 그러니까 2650, 2700을 넘어서면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추석 연휴 전이든 후든 코스피가 반등을 했는데 2650, 30에서 50선이 지금 저항대인데 여기를 못 넘고 다시 꺾인다? 라고 하면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저점, 8월 저점 2380을 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2630, 50 가면 일단은 조금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자, 2630, 50 근처 갔다가 돌파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돌파하면 박스권입니다. 2500에서 2700. 그러면은 2650에서 정리한 것보다 싸게 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630, 50을 돌파 시도하다가 꺾였어요. 그러면은 매수 타임이 좀 더 늦춰서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사시면 되겠죠. 그래서 밴드를 딱히 설명드리기보다는 2630, 50을 넘는지 마는지를 좀 확인하고 향후 흐름들을 계산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대응은 2630에서 50 정도로 올라오면, 근처까지 오면 좀 현금을 늘려놓자. 나 아직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 분들은 어떻게든 추격 매수하거나 다시 사지 마시고 조금은 관망하시는 게 맞고요. 현금 주식 비중이 90% 이상이다 그런 분들은 조금 20, 30%라도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대응을 하시면 평단가를 낮춰서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반등 시 좀 비중을 줄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2600도 못 넘고 2500대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냐? 그럼 들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더 판다고 해서 2,500선대에서 판다라고 해서 매도 실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점 매수도 좀 늦추자.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추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 증시가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재밌는 몇 가지를 보면 구글 트렌드라는 데를 가서 리세션, 영어로 RECESSION을 치면은 8월 초보다 관심이 없어요. 8월 초가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15? 왜 이럴까? 근데 시장은 경기 침체 공포래요. 저는 실질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보다도 시장이 여기에 대한 공포감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도 조지 소로스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자의 책을 읽다 보면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하나가 자기 강화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편견이 들어오면 많은 투자자들은 난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증시가 급등락을 안 하겠죠. 추세대로 조금 움직이겠죠. 근데 시장은 어떻죠? 급등을 하기도 하고 급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다 보면은 편견이 하나 생기면 그게 빠르게 정상화 되는 게 아니라 그 편견을 뒷받칠 만한 이유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급등 또는 급락, 과열, 침체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 같은 흐름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보단 경기 침체를 뒷받칠 만한 이유들이 시장에서는 더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지표도 실업률이 꺾였는데 신규 취업자 수가 안 좋아. 그래서 또 난리가 났죠. 또 최근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저건 수요 불안 때문이야. 그래서 또 침체래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를 뜯어보면 반등을 했어요. 고용지표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고용지표 반등이 마음에 안 들어. 신규주분 급락했네? 야, 제조업 침체야. 그러니까 어떤 경제지표를 해석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경기 침체를 뒷받침할 만한 이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말 11월 전망을 쓰면서 똑같은 걸 갖고 나왔거든요. 자기 강화 현상. 지금은 어떤 나쁜 이슈가 빵빵 터진다라기보다는 한쪽으로 쏠린 심리가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가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그때 코스피가 2,700, 2,300까지 깨져서 2,270까지 갔는데 이건 좀 언더스윙이다. 빠르게 되돌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지금 흐름들이 좀 과격할 수도 있고 조정이 2,380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인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 공포 심리를 선반영을 하면서 내려간 레벨이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올 때마다 반등을 거꾸로 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벨은 2630, 50 돌파 시도 여부에 돌파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건데 돌파하든 꺾이든 2630, 50까지 코스피가 반등을 한다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은 2630, 50 밑에서 살 기회가 올 거고 또 돌파하지 못하고 꺾여 내려간다 한다면 더 싼 가격으로 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단기 대응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로 들어갈 때의 시그널은 최근처럼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서 예상보다 못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 해고자 수가 늘어났다. 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실업률이 단순하게 반등했다가 아니라 해고자들이 많아져서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를 해서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라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침체가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유료 데이터를 보는 블룸버그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몇 주 전에 미국 올해 24년 GDP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2.3에서 2.5로. 그러면은 2분기 GDP 성장률이 좀 상향 조정됐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에요. 3분기, 4분기, 25년 1분기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상향 조정된 거예요. 그거는 7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소매 판매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확인하냐? 내가 유로 데이터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틀란타 연은이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GDP Now라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번 분기 GDP 성장률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아틀란타 연준 중앙은행에서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웹사이트 가시면 그냥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분기, 지금 진행되는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은 2.1입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조금은 지금은 시장의 심리가 좀 앞서갔구나. 이게 투두둑 떨어지네? 진짜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건가? 라는 것들을 좀 가늠하실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진 않죠. 경기 침체다라고 했을 때 보통 저점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경기 침체 여부는 미국 NBER이라는 기관에서 판단을 해요. 기관이 침체야 아니야 그러면은 너도 나도 뭐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미국 NBER이라는 기관에서 하는데 2분기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총 8개인가 9개 항목 중에 하나만 좀 부진하지 나머지는 다 좋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NBER이라고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항목들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런데 항목들 중에 대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 데이터예요. 숫자로 보여지는 것들. 서베이 지표가 아니라 하드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그걸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소득, GDP, GNI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찍히는 지표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자. 서베이 지표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드 데이터가 견조하다면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